안녕하세요.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입니다. Yeah!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거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개인적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프라이버시의 시대는 끝났다. 프라이버시는 없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창업자지만 그 역시 프라이버시 영역을 갖고 있었다. 저커버그와 그 가족은 페이스북에서 신상이 털리는 굴욕을 연거푸 당한 바 있다. 가령 2011년 12월 초순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자신의 사적 사진들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는 수모를 겪었다. 저커버그는 2013년 10월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억 원을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인 팔로알토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주택 4채를 사들였다. 저커버그가 한꺼번에 자신의 집과 담을 맞댄 집들을 모두 사버린 이유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는 점 때문이다. 2009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 삭제란 있을 수 없고 일단 공개한 인터넷 글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013년 7월 에릭 슈미트는 인스타그램에서 비키니와 발라의 여성 사진을 여러 팔로잉 해온 사실이 전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슈미트는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개인적 취향이 드러나자 평소의 소신과 달리 긴급 삭제로 대응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통해 슈미트가 뉴욕 맨하튼에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별한 방음 공사를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웃과 함께 쓰는 아파트 공용 승강기 대신 자신만 타는 전용 승강기도 선택했다. 기혼자인 슈미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여성들과 내연 관계를 맺어왔다는 스캔들 보도를 몰고 다녔다. 미국 언론들은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는 없다고 주장하던 슈미트 회장이 실제로는 자신의 자유분방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는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사탕 발림 홍보 문구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정보기술 기업의 수장으로 디지털 시대에 사실상 프라이버시는 사라졌다고 주장해온 저커버그와 슈미트가 개인적 차원에서 보여준 이중적 행태가 알려주는 바는 분명하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와 설계자라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지켜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내기 위해 디지털 기업의 거부들이 동원한 방법은 일반인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돈이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 트루먼 쇼는 거대 자본의 방송사가 트루먼 버뱅크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음마를 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하고 취업한 이후까지 TV로 생중계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것이 소재입니다. 트루먼 쇼는 카메라에 의해 개인의 일상이 촬영되어 상업 TV 프로그램 형태로 중계되는 미래의 감시사회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공상 과학 영화의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999년 네덜란드의 케이블 TV 베로니카는 빅브라더 쇼를 제작해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브라더 쇼는 일반인 남녀 10여 명을 뽑아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에서 약 100일간 함께 생활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카메라를 통해 중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시청자들에 의해 축출될 사람이 선정되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수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생존 경쟁 형태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목욕, 용변, 출연자끼리의 애정 행위나 성관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영 초기에 한 여성 출연자가 인기 높은 남성 참가자와의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고 여성 시청자들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해당 여성 출연자는 곧 축출당했습니다. 빅브라더 쇼는 인간 동물원으로서 관음증을 자극한다는 드센 윤리적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참여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네덜란드 심리학회는 비윤리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베로니카 TV가 첫 시리즈 제작을 위해 9명의 출연자를 모집했을 때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70개국 이상으로 프로그램 포맷이 수출돼 나라별로 제작되었다. 72개국에서 동시에 43개의 각각 다른 빅브라더 쇼 시리즈가 방송되기도 했다. 독일 헤센 주 정부는 초기에 저속하다며 방송을 금지시키려 했으나 높은 시청률 때문에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15세에서 24세 젊은이의 80%가 시청했다. 빅브라더 쇼가 세계 각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린 이유는 비슷하다. 방송사로서는 제작비를 적게 들이고 높은 시청률을 확보해 돈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상품이다. 출연자로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면 수억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고 날마다 중계되는 인간 동물원의 주인공이 되어 자연스레 셀러브리티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한국에는 빅브라더 쇼가 상륙하지 않았지만 짝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의 짝이 2014년 2월 26일 방송을 끝으로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4년 3월 5일 새벽 제주도 서귀포에 차려진 애정촌에서 70기 여자 사오 전모 씨가 최종 선택을 몇 시간 앞두고 자살로 자신의 생과 짝 프로그램을 비극적으로 끝냈습니다. 짝은 연인을 찾으려는 남자 7명과 여자 5명을 6박 7일 동안 애정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낯선 남녀 간의 애정관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구성원 사이에서 변화하는 미묘한 감정을 리얼하게 시청자들이 관찰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BS는 전 씨가 자살한 지 이틀 만에 결국 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짝을 찾으려고 대중 앞에 나선 여자 사오는 꽃다운 20대에 왜 갑작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사건 한 달 반 뒤인 5월 12일에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방대한 분량의 현장 동영상 분석 등을 거친 수사 결과 촬영 중에 강요나 협박, 모욕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짝이라는 짝짓기 게임은 강요 없이 자발적 동의로 운영되었지만 결국에는 잔혹한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렸다. 전 씨가 통화에서 맺어지는 커플들을 부각시키려고 내가 혼자 있는 장면을 너무 많이 찍는다. 화장실 앞까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괴롭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방송될 것 같아 PD에게 편집을 부탁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4일 밤 11시 어머니와 방송이 나가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 전 씨는 통화 2시간 뒤에 애정촌에서 유일하게 촬영 카메라가 없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전 씨의 주요 출연 동기가 진짜 짝 찾기였음이 드러난다. 짝의 목적이 인간 동물원이라는 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결정했다면 촬영 도중 방송이 나가면 한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극단적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짝의 목적이 짝 찾기가 아닌 인간 동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노출하는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트루먼 쇼의 주인공 트루먼은 자신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모든 일상이 찍혀 방송됐지만 빅브라더 쇼와 짝 같은 리얼리티 쇼의 출연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찍혀 방송된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공개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 엠마 왓슨과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더 서클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공유하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신의 직장이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서클에 입사하게 된 꿈 많은 메이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CEO 에이몬의 철학에 매료됩니다. 전 세계 2억 명에게 24시간 자신을 생중계하는 프로그램에 자원한 그녀는 모두가 주목하는 SNS 스타로 떠오르고 서클의 핵심 인물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끼치고 개발자 타이는 그녀를 찾아가 서클이 감추고 있는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영화는 비밀이 없는 투명한 사회를 원하지만 정작 내 비밀은 더 깊이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욕망을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들 다수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노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극단적 사례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 국가의 폭압적 감시사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로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정체모를 수수께끼의 독재자입니다. 오웰이 묘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텔레스크린을 사용한 감시하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빅브라더는 감시 대상들의 행동을 금지하고 억압하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를 노출하고 좋아요를 누르도록 유혹한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을 쓰면서 사용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감금 상태에서 수감자의 겉모습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감 대상의 내면까지 파악하게 한다. 자기 노출의 시대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트루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쏟아냅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삶을 콘텐츠화한 브이로그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나중에 후회할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책은 무분별하게 자신의 삶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독한 남자의 밑줄 책방이었습니다.